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핵심 자산이 한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수수단 억제력 운운하며 대놓고 핵 위협을 하고 연일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를 막는 데 필수적인 페이트리어트 포대와 사드 시스템은 줄줄이 중동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는 하지만 관찰할 수 없다면서 외교 안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한데 대통령은 어쩌라고요만 외치는 꼴입니다. 결국 이 정권의 자업자득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밀어붙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면서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흔들어댄 결과입니다. 야당일 때는 전자파에 튀긴다며 사드 오는 걸 막더니 이제는 사드 반출을 수수방관하면서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은 필연코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할 자본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골치 아픈 글로벌 기업들이 안보까지 불안하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를 확실히 다지기 바랍니다. 당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위해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 취소가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변동폭이 50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중동 분쟁은 우리 민생 경제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료 수급 차질 때문에 여천 NCC가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원료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유, 화학, 플라스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빠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강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기업 부담이 커져서 어렵게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향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유 수급 전략과 산업 안정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호송작전 수립 등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인 재정 살포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협과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만을 위한 20조 몰아주기 전략으로 6.3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 듯 보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전국의 고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 전북, 제주, 부산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의 내 신속한 원샷 처리를 제안합니다. 강원 특별법 개정, 전북 특별법 개정, 제주 특별법 개정, 그리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이 4대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가칭 국회 행정개편 특위를 구성하여 대전 충남 통합, 부울경 통합,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 및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 3대 제안에 조속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는 간단 명료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신속한 통합을 요구하는 대구 경북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대전, 충남 그리고 부울경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 되어야지 지역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나 향후 통합될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부울경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합법이 통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 전북, 제주, 충북 등 행정 통합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외되거나 역차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지역에 전남 광주 특별시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부터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권의 표리부동한 행동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전략이었구나.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였던 것이었구나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만 해도 물불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검찰에는 어떤 것도 남겨둘 수 없다면서 완전히 검찰의 토양을 불태우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야 이거는 너무 하는 것이니 일부 검찰의 권한을 남겨두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을 할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야당이 주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을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문의 실마리가 묘한 곳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죠. MBC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던 장모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최고위 인사가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대통령을 공소 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검찰에게 일부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라는 이른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김어준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자가 그래도 제도권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고 제 느낌,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완전히 소설을 써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집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소 취소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 취소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검찰을 잘 회유해서 나를 공소 취소해주고 검찰은 일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딜을 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그저 상상 속의 생각은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정성호 법무장관을 그럼 왜 법무장관에 지명했을까?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상을 주는 여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한 모임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발언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된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에 휩싸이면서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의 마지막 쓰임새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 요청드립니다. 이거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바로 토사구팽 당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는 공소 취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줄 거라고 제안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해주시면요, 바로 토사구팽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엄청난 권력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특검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재편하려고 한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하고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서 여권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가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작파 세력의 빅파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검찰 간의 거래 의혹이 터졌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럼 검사를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대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를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대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의 재판 무죄겠습니까? 이재명과 검찰 간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 특검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에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거기에 최측근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이고 그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 분이 그동안 쭉 해왔던 발언을 보면 저는 저 기자가 말한 것은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극적인 경기 끝에 이변을 만들어내며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주장인 이정후 선수를 비롯해 연일 엄청난 활약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는 문보경 선수,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베테랑 유현진 선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지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성과로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께도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바이애슬론 김윤지 선수,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우보드 사상 첫 메달을 따낸 이재혁 선수, 완벽한 합으로 16년 만의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건 팀 200%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 이용석, 백혜진 선수를 비롯해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투지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종 지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어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주장까지 공개됐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세부 의제를 두고 사실상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이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역시 수십 년 동안 미뤄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논의마저도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역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 민주당 장기 독재의 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정치 발전에 큰 재앙이자 불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단순한 해결책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단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공소 취소될 일도 없다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논쟁이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그토록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조직 안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수사관도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국민 앞에 정면으로 토론하면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사법개혁 문제를 국민 앞에 직접 논의했습니다. 때로는 체면을 구기기도 하고 격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즘 타운홀 미팅, 열린 국무회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하듯 검찰, 사법부 구성원들과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비판을 듣고 오해와 논란에 대해 직접 답하십시오. 숨지 말고 쉬운 길을 돌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서십시오. 연임할 일 없다. 공소 취소될 일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 간단한 답으로 혼란스러운 전국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괴망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잘 만들고 지켜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 104명이 가담한 공소 취소 모임에 이어 공소 취소 거래라는 추악한 범죄 행위가 공개되었습니다. 범죄 카르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004년 총선으로 입법부를 점령한 민주당에 의해 2025년 행정부를 접수한 이재명 정부에 의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진 사법부, 또 양심을 내던지며 스스로 굴복한 일부 법조인에 의해 국가 붕괴로 가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수치심이 실종된 입법, 행정, 사법의 종사자들, 속수무책, 무기력한 견제 세력, 황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합쳐져서 국가 시스템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 행위를 우리 사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끔찍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소 취소 거래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데요.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 시절에 당원 300명 모집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의정부 지법의 이모 판사에 의해서. 근데 그 사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그 사법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공소 취소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운송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경제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추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추경만 편성하면 지금의 경제적 고통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할지, 그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추경 편성부터 운운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환율 대응,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촉구합니다. 유류세 입법정 세율을 낮추고 탄력 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면 리터당 248원 이상의 유가 인하 효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